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혜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갑 열 일이 많아지는 시기인데요. 오늘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조금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됐지만요. 지급 금액이 소득 수준이나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이 있었죠. 그런데 2차 소비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지급되고요. 누구나 1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1차 때보다 그 신청 방법도 더 다양해지고 간소화되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고 하니까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통신사, 카드사 해킹 사고로 더 불안한 시기인데 이번에도 금융사기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어제 금융당국이 소비쿠폰 조회와 신청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고로 상향했는데요. 문자나 카톡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는 100% 사기라고 보시고 절대 누르셔선 안 되겠습니다. 9월 22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생활 속 법 시간에는 AI 시대에 더 주의가 필요한 허위 과장 광고와 이런 피해에 주의하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릴게요. 지난 휴일에 천고마비의 계절다운 좋은 날씨가 펼쳐졌는데요. 이번 주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가을꽃 축제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가을 하면 어떤 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 꽃은 가을에 피는 대표적인 꽃이고요. 군자의꽃이라고 불리면서 예부터 선비들의 시와 그림의 소재로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 차나 술로 즐겨 마시기도 하죠. 가을꽃 축제의 주인공인 이 꽃은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핵섬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주 농업기술 소식과 농작업 정보 전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젖소의 능력을 DNA 분석으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소식부터 살펴볼게요.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무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개발된 기술이 그 유전체 유전 능력 평가라고 하던데 그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젖소가 가진 능력을 다음 세대에 얼마나 잘 물려주시는지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는 부모의 혈통이나 우유 생산 기록만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DNA 분석 결과까지 반영하여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송아지라도 DNA 차이에 따라 개체별 능력을 훨씬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 DNA 기반 평가가 도입이 된다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네, 가장 큰 장점은 정확도인데요. 기존에는 어린 송아지 평가 시 정확도가 25%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이번 시스템을 적용하면 60%까지 올라갑니다. 또 시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능력을 확인하려면 5년 이상 걸렸는데요. 이제는 송아지 단계에서 예측이 가능해져서 1년 반 만에 선발할 수 있어 기존보다 4년 이상 단축되니까 개량 속도가
3배 이상 빨라지는 셈입니다. 네, 낙농가 입장에서도 도움이 클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농가에서도 큰 이익이 있습니다. 암 송아지 능력을 미리 평가하면 우수한 송아지는 맞춤형 시소와 교배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요. 능력이 낮은 개체는 조기에 판매해서 사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통 송아지가 실제 우유를 생산해서 능력을 확인하려면 3년이 걸리는데 이때 사육비가 약 1,768만 원이나 드는데요. 판매 수익은 1,187만 원밖에 안 되어서 한 마리당 581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전체 평가를 활용하면 이런 손실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농가에서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 체계도 마련이 되고 있습니까? 네. 농촌진흥청은 농협경제지주 젖소 개량사업소와 협력해서 농가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는데요. 농가에서 분석을 신청하면 젖소 개량사업소가 DNA를 분석한 후 국립축산과학원이 유전 능력을 추정하고 다시 농가에 결과를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원스톱으로 진행되니까 덕분에 농가에서는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스톱 체계로 잘 진행이 된다면 그 속도도 빠르고 편리하긴 하겠네요. 네, 이번 맞습니다. 기술 개발에 따라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농촌진흥청은 이미 2만 4천 도가 넘는 젖소 유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검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매년 1,000도에서 3,000도까지 확대해서 정확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고요. 한우에 이어 젖소에서도 유전체 선발 기술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게 된 만큼 국가 개량 체계를 선도하고 농가 현장에서도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 낙농 산업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배추죠. 강원도의 고랭지 배추가 최근 이상 기후와 병해충 문제로 배추 수급이 불안정해졌다는 소식인데요. 농촌진흥청이 중고랭지 지역에서 그 새로운 배추 재배 기술을 실험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먼저 그 여름 배추 왜 꼭 고랭지에서만 재배가 됐던 건가요? 네, 여름철에는 기온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통은 해발 600m 이상 고랭지에서 배추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기상 이변과 이해집기에 따른 병해충 문제가 늘어나면서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특히 추석 무렵에는 저장 배추 수량이 부족하여 가격이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 연구하신 중고랭지 배추는 어떤 점이 다른 거예요? 네, 해발 400에서 600m 중고랭지에서 여름철에 잘 견딜 수 있는 좋은 품종 하려들을 식재하고 여기에 정수 필름, 미세 살수, 생리 활성제 같은 고경관 기술을 적용했는데요. 그 결과 기존처럼 10월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한 달 빠른 9월 중하순에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수확량이나 품질은 어땠습니까? 네,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중고랭지 배추는 7월 무더위 속에서도 피해가 없었고요. 평균 무게가 3kg 이상 나갔습니다. 또한 시바드당 생산량은 7톤 이상으로 기존 고랭지 평균 5.2톤보다 1.8톤 더 많았습니다. 네, 경제적인 효과도 크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확 시기를 10월 초에서 9월 중하순으로 앞당기면서 농가 소득이 시바즈랑 약 419만 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요. 추석 수요에 맞춰 공급할 수 있으니까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앞으로의 이 성과는 어떻게 확산이 될 예정인가요? 네, 앞으로는 중고랭지 재배 후보지 967헥타르 가운데서 100헥타르를 선별해서 중고랭지 여름 배추 생산단지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엔 농작업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벼농사 관리가 중요할 텐데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네, 별이 익어가는 시기, 쌀의 품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완전 물뜨기 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삭이 나온 후 30일에서 40일경이 완전 물뜨기 하는 적기인데요. 완전 물뜨기 하는 시기가 적기보다 너무 빠르면 별이 충실하게 여무지 못합니다. 또한 너무 늦어지면 수확 작업이 늦어지고 깨진 쌀이 많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벼의 수확 적기 판단도 매우 중요한데요.
조생종은 이삭이 나온 후 45일에서 50일경, 중망생종은 55일에서 60일경이 수확 적기이니까요. 적기에 수확 작업 잘하셔서 좋은 품질쌀 생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적기 수확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박승모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회 경제가 급변하고 있고요. 소비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대응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혜와 법 상식을 쌓는 생활 속의 법 시간입니다. 오늘 AI 시대에 더 주의해야 할 마케팅 허위 과정 광고 피해 사례들과 또 법에 대한 궁금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한별 안병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달콤한 마케팅 또 과장 광고에 속아서 피해를 입었다는 일들이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이런 광고들은 그 법에서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죠. 네. 스마트폰 보면서 물건 사고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직접 만져보고 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확인을 할 텐데 일단 화면 자체로 보는 거니까 뭐 포토샵 처리라든지 아니면 편집된 이런 화면들이 많죠. 맞아요. 그만큼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속거나 아니면 약간 과장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한 피해가 좀 확대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법률로는 그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이제 표시광고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공정거래법의 일환이고요. 고객들을 속여서 유인하는 행위를 막는 법률입니다. 네. 뭐 거짓, 과장 이런 것들은 사실과 이게 다르게 부풀려서 이렇게 소비자를 좀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이런 광고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근거도 없이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내세우면서 국내 1위다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이게 되게 또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보정이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만 허용이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걸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법원은요. 이제 객관적인 것을 많이 보고요. 또 네. 일반적인 소비자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애교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의 뭐 좋은 제품입니다라는 정도란 문제가 없지만 네. 전혀 다른 뭐 품질이나 뭐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속이는 부분이라면 문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맞아요. 뭐 물건을 구입했는데 화면과 실제로 받은 상품이 좀 많이 다른 경우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님, 그 국내 1위 입시학원이라고 그 분양 광고를 좀 하는 걸 많이 봤는데, 근데 소비자는 명문대 합격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학원 규모만 국내 1위다. 이런 경우라고 오인하는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되는지도 궁금해요. 그렇죠. 말씀드렸듯이 일반 소비자가 국내 1위 입시학원이다라고 하면 입시 결과나 여러 가지 교육 수준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냥 강의실만 엄청나게 크거나 이런 경우라면 소비자들 구매 여부를 판단하는데 분명히 잘못된 영향을 끼친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 이런 것들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도록 유발하는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국내 1위 단기간 효과 AI로 더 똑똑해졌다. 이렇게 흔히 쓰는 문구들은 다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광고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뭐 다 이제 뭐 단정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원론적인 원칙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이제 법적인 표현으로 기만적 광고다라는 것은 중요한 사실을 또는 정보를 이게 좀 감추거나 네. 또는 축소한다거나요. 이렇게 해서 소비자를 결과적으로 이제 속이는 그런 광고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마치 최저가여도 저렴한 상품인 것처럼 유도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죠. 보통 낚시 광고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런 것들도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일단은 유입하게 만드는 그런 광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변호사님 보통 어떤 기준으로 그 광고가 과장이다, 가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수박 엄청 맛있습니다. 꿀맛입니다라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좀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은 속았다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받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상품의 어떤 선전이나 광고에는 어느 정도 과장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다만 법원은 사회적으로 이제 허락할 수 있는 수준인지 아닌지 이 상술, 상관행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아주 예민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를 기준으로 하고 광고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 또 보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중요한 내용을 속이거나 아니 은폐하거나 과장했는지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거래 관행 중요하고요. 중요한 사항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 굉장히 살펴보죠.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할 때 네.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전철역이 뭐 건설될 예정이다. 이런 건 중요한 사항 아니겠어요?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표시했다라면 과장 허위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변호사님, 그 모발 촉진, 탈모 완화 이런 의약품 효과를 암시하는 화장품 광고가 정말 많던데 또 이것 때문에 허위 과장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많더라고요. 이 경우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또 어디부터 문제가 될까요? 네,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네. 화장품도 나눕니다. 물론 화장품이라는 게 일정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특별하게 일부 의학적인 효능이라든지 탈모라든지 이런 표시를 하기 위해선 이것을 조금 강화해서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표시된 거 보신 적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를 별도로 받아야만 이런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 기능성 화장품에서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화장품법에서 이제 따로 뭐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이렇게 하지 일정한 기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능성 화장품으로 별도 심사를 받고 효능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위법이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리고 식품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많잖아요.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엄청 커졌다고 하는데 이런 건강식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식품 광고도 식품위생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다가 무슨 체지방 감소 효과, 다이어트 효과 이런 것들을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네. 소비자가 마치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이제 오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부당 광고다라고 판단한 것이 최근에 서울 행정법원 판례도 있었고요. 네. 이런 광고는 결국에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재산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게 어떤 의학적인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서 네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다거나 또는 건강 피해라든지요. 또는 부작용까지 초래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법에서도 강하게 이게 규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네. 그 광고 문구에 단 20일 만에 10kg 감량. 이것도 과장 광고가 되겠죠. 체중 감량 같은 구체적인 수치를 이렇게 제시를 할 때는 법률상 어떤 근거가 필요합니까? 네,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그 수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근거는 그럴 것이다라는 것은 안 되고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죠. 이런 것 없이 구체적인 수치를 마구 제시하면 허위나 과장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뭐 다이어트나 체중 감량과 같은 표현은 소비자들이 어떤 수치상의 내용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법원도요. 이 식품 이 제품을 한 알만 먹으면 어느 정도의 칼로리가 소모된다라는 식의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한 광고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그 수치에 대한 실증 가능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제시하지 못한다면 결국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이니까 부당한 어떤 허위 과장 광고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 입장이 중요하고요. 사업자는 광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 특히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객관적인 실증 자료를 갖추어야만 합니다. 네. 요즘은 그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나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서 그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SNS 후기 믿어도 될까? 이걸 늘 의심은 하는데 그래도 속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인플루언서의 뒷광고, 또 가짜 리뷰, 별점 조작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SNS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유형의 어떤 부당한 광고도 늘어나고 있는데 속칭 뒷광고라는 것은 결국에는 일정한 광고 대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제품을 홍보하는 약속에 따라서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하는 건데 마치 이게 그냥 자기가 직접 구매해서 그냥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민 후기를 올리는 이런 행위를 말하죠. 네. 실제로 뭐 실명 거론할 수는 없지만 연예인이요. 유튜버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한다거나 또는 별도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게 광고 제품이었는데 협찬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다가 뒤늦게 논란이 발생한 사례도 종종 맞아요. 있었습니다. 소비자가 어떤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할 때 유명인이 사용할 정도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믿을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그 후기를 작성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한다면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요즘 보면 좀 지나치게 가짜로 이제 후기, 댓글, 리뷰를 단다거나 아니면 별점 같은 것들을 조금 조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을 고용하거나 어떤 전문 업체에 맡겨서요. 아... 이런 경우에는 뭐 사실과 다른 긍정적 후기를 막 만들어내는데 실제 이용자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한 것처럼 가장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정말 감쪽같이 그걸 조작하더라고요. 그렇죠. 또는 경쟁사한테 험담, 악의적인 어떤 후기를 남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경우에 따라서는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업무방해죄라든지 이런 네. 것으로 크게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들 중요한 광고 수단이니만큼 네. 굉장히 엄격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점 사업자들이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업무방해죄 말고도 그런 후기 조작이나 뒷광고 때문에 받는 처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주된 것이긴 하지만요. 어차피 형사처벌은 확대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네. 편취라든지 이런 쪽으로 간다면 속여서요. 그리고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취지로도 확대가 될 수 있고요. 영업 활동의 어떤 방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기만적인 내용, 속이는 내용으로 상대방 사업자를 이렇게 교란한다면 이런 것들은 업무방해죄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거래법에서도 고객을 유인하는 관점에서 기만적으로 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아니면 사업자를 음해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공정거래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그 후기 조작, 뒷광고, 알고리즘 추천 광고 이런 거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광고들 어떻게 구분하고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그 광고인지 아닌지는 사실 쉽게 알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광고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드러내서 표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유료 광고 표시를 꼭 무조건 유튜브 같은 곳에선 해야 한다. 그런 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루트로 교차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그냥 뭐 쉽게 그냥 후기 몇 가지만 보고 무조건 덜컥 믿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조회수하고 팔로워 수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절대적인 신뢰 기준은 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양한 사이트에서 또는 뭐 사용해본 친구한테 물어본다든지 이렇게 한번 점검을 스스로 조심하시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 후기 같은 걸 보면은 혹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물론이죠. 사람 마음에 있는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교란하거든요. 그리고 뭐 빨리 사지 않으면 이게 뭐 품절될 것이라든지 전통적인 어떤 마케팅 기법도 교묘하게 숨어 있기 때문에 광고를 접할 때 있어서 무조건 믿는 것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으로 가시죠.
또 물건을 구매할 때 변호사님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또 그 업체들도 우리 게 좋다, 우리 게 진짜다 뭐 이렇게 그 광고를 하면서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경쟁사 제품을 언급을 할 때 그 명확한 비교 기준 또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할 텐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단 그 유명한 예전 광고 중에 해외 광고 중에 버거킹하고 맥도날드가 서로 험담하면서 하는 광고도 꽤 재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 예, 옛날엔 한번 그런 게 가능했나 보네요.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시면 물론 해외 광고긴 합니다. 네. 우리나라도 비교 광고 자체는 합법이에요. 하지만 이제 부당하게 비교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막 보면은 A사, B사 뭐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네. 다만 이제 비교 대상이나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서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네. 자기 제품이 더 우수합니다라고 주장하고는 싶겠죠. 근데 어떤 근거에 따라서 우수하다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제품인지 아니면 성능 비교한다면 공인된 어떤 성능 시험 기관의 결과에 근거해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 경쟁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객관적 근거 없이 하는 광고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우리 소비자들은 이런 비교 광고를 보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무조건 최고다. 뭐 타사 대비 월등 이런 표현은 좀 식상한 표현이기도 한데 기준이 네. 좀 불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의심하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비교 수치나 근거 자료를 조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품의 경우에 어떤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상세한 안내 쪽으로 조금 이렇게 내려가서 화면을 보시다 보면 네. 구체적인 근거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걸 조금 검색하시고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복사해서 따로 검색해서 한번 그게 무슨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똑똑하게 소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네요. 네. 네, 변호사님 4241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신문 기사인지 광고인지 헷갈려요. 특히 부동산 기사요. 기사 광고는 신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마찬가지 기준이 됩니다. 기사를 그 좀 가장해서 광고를 할 때요. 네. 이게 광고라는 것을 좀 속인다거나요. 또는 기사 내용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에 대한 어떤 조사, 뭐 취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사로 이렇게 담았다면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요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어떤 내용들을 명확하게 넣는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시고요. 네. 그 기사 내용도 한번 이렇게 캡처를 하시거나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셔서 전문가한테 한번 자문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또 이런 마케팅도 많거든요. 무료 체험, 알고 보니 자동 결제? 이런 게 많이 나오던데 흔히 접하는 그 첫 달 무료 체험형 마케팅 같은 경우에 이게 법적으로 함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요즘 그 사람들이 원래 의도하지 않은 선택을 아주 교묘하게 유도하는 것을 이제 디자인을 해서 미리 작전을 세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다크 패턴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이런 다크 패턴으로 인해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유형 중에 하나를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네. 법적 쟁점은 정확하게 미리 알렸는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고요. 사업자는 무료 체험 기간이 끝나면 이제 유료로 전환된다라는 이런 사실 같은 것들을 알리긴 하지만 잘 확인이 안 되는 곳에 숨겨놨거든요. 네네. 그리고 결제 금액이라든지 해지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 또 보통 이런 사이트들이 죄송합니다. 약관을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면 약관에 있어서 설명 의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설명은-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네. 약관 규제법에 따라서도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무료 공짜라는 말에 바로 가입을 하기보다는 좀 해지 방법 같은 거나 유료 전환 조건 이런 걸 좀 확인을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변호사님. 만약에 효과가 없을 시 100% 환불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건 사업자가 미리 환불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광고하거나 표시한 내용에 대해서 만약에 실증되는 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환불 요청을 해야 되겠죠. 이것은 환불에 대한 특약, 합의가 이미 있기 때문에 계약상 의무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변호사님, 이제는 인공지능 AI까지 활용이 돼서 광고 시장의 영향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최근 가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영상을 식약청이 불법 광고로 규정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AI 기술로 생성한 어떤 가상의 인물들이 마치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이렇게 제품 추천하는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AI가 만든 가짜 의사와 같은 경우는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명백하게 허위, 가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요. AI 기술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좀 표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관점에서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질은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 행위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AI가 게재됐다고 해서 면책되거나 법적 규제를 피할 수는 없겠죠. 네. AI 이미지 요즘 워낙 정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과 구분하기 힘든데 이런 사례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요즘 검색만 몇 개 해도 AI가 그걸 다 잡아내고요. 네.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AI가 학습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정교해졌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 그냥 맞춤형 광고를 그냥 붙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이렇게 데려가는 듯한 그런 표시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AI가 똑똑해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굉장히 현혹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은 법원에서도 사건이 있을 때 굉장히 유의해서 보려는 그런 경향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네. 또 반대로 AI 기술을 사용하지도 않고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게도 불구하고 AI 기술을 부풀려서 광고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자꾸 이제 새로운 말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또 AI 워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요? 같아요. 실제로는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고요. 또는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AI가 사용됐는데 마치 이게 AI와 관련된 핵심 기능인 것처럼 최신의 어떤 그런 내용인 것처럼 부풀려서 광고하는 행위가 많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과장 광고네요. 그렇죠. 한 회사가 실제로는 뭐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지금 제대로 갖추지 않았는데요. 네. 뭐 AI 음성 인식, 핵심 기술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도 자료를 허위로 배포했다 문제된 사례도 있었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 기업이 AI 기반 추천 아니면 AI 비서 역할 이런 표현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실제 기능이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까요? 네, AI 기반 추천이라든지 AI 비서 표현을 사용했으면 그에 걸맞는 수준의 자동화된 어떤 AI 분석이나 많은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적인 기능이 실제로 구현됐어야 되죠. 근데 단순히 뭐 기존의 AI가 아니라 기존의 필터링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뭐 키워드 위주로 해서 바꾼다든지 검색에 대한 조건 설정을 바꿔서 거기에 따라서 그냥 정리만 하는 이런 것들을 AI다 이렇게 포장을 했다면 소비자들은 과거랑은 다르게 매우 똑똑하게 나한테 추천을 해주겠거니 믿어야 되겠다라고 올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봐야 되고 AI 기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사안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증적인 구체적인 어떤 객관적인 과학적인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지금은 아니고 미래에 AI 기능이 제공될 예정이다. 아, 예. 이런 광고는요? 아, 이건 좀 어렵네요. 그죠?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러면 미래에 제공될 기능에 대한 예정이다라고 하니까 뭐 지금은 아닌 것을 밝혔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르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그럼 같아요. 그 미래까지 기다렸다가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보통 아파트 분양 광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예를 들어드리면 그렇죠. 분양 광고할 당시엔 사실 건물이 다 지어지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광고 당시에 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런 예정이다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소비자가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면 문제가 없겠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근거도 없이
그냥 예측이라고는 하지만 소비자들은 실제로 그럴 예정이 확정됐구나. 그런 계획이 분명히 확정됐구나. 이렇게 오인하도록 만든다면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AI가 포함되었다고 광고할 때 AI라는 말은 법률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단순히 마케팅 수식어로만 써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AI라는 용어 자체를 법적으로 어떤 강제하거나 뭐 명확하게 정의는 아직은 안 하지만 우리가 네. 알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법적인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게 중요한 것은 AI다라고 하면 이 표현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과연 어떻게 기대하고 어떻게 인식하고 무엇을 기대할지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법원의 판례에도 그대로 적용 가능할 것 같아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이 광고를 보고 받는 전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인상이라든지 또 구매 판단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AI를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고도의 어떤 데이터 분석도 있을 것이고요. 네. 자동화라든지요. 기존보다는 확실하게 똑똑한 맞춤형 어떤 추천이라든지 이런 지능적인 그런 기능을 기대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소비자를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하겠죠. 네. AI 기능에 대한 검증이나 인증이 광고 과정에서 중요해질 수 있겠는데 이건 현재 어떤 기관이 또 어떤 방식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AI 관련해서 모든 그 제품을 어떤 단일 기관에서 사전에 검증하거나 인증하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도 솔직히 어렵고요. 네. AI 기술이라는 게 워낙 광범위하고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이죠. 네. 다만 이제 제품 종류에 따라서는 기존 규제기관들이 그 역할을 당연히 수행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AI 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다라고 한다면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이제 허가라든지 심사라든지 검증 이런 역할은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요. 표시 광고와 관련된 어떤 공정화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정거래위원회죠. 그래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표시광고법의 집행 차원에서 사후적으로 이렇게 심사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법률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이거 하지 마라, 고쳐라 이렇게 시정 명령이라든지요. 또는 징벌적 의미의 과징금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피해가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이 주의점들에 대해서 짧게 부탁드립니다. 추석이면 아무래도 선물 세트 또는 여행 이런 상품 관련된 허위 과장 광고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AI가 아주 똑똑해지면서 고객에 대해서 조금 차별화되는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가격을 책정한다거나 네. 또는 부모님 선물로 건강 챙겨드리려고 했는데 건강기능식품도 조금 허위 과장이 있다거나 아니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한정 또 마감 임박 이런 그럼요. 내용들의 얄팍한 이런 내용들 조금 고민하셔야 되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이 있어요. 소비자 24입니다. 네. 이 사이트 기억하시고 방문하셔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법무법인 한별 안병환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국화였습니다. 저희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을게요. 상품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